자,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자, 첫 번째 뇌우. 뭐라고요? 뇌우. 뇌우가 뭘까? 번개요? 천둥번개랑 소나기 내리는 거.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부분은요 상승기류 때문에 생겨요. 뭐라고요? 상승기류. 자, 상승기류 하면 뭐가 생겨요? 상승기류요? 상승기류가 생기면 구름이 생겨요.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면서 이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기류에 의해서 그러면 상승기류가 생기는 원인은 뭐 다양합니다. 대부분 근데 뭐냐면요, 온도가 높은 곳에 상승기류가 생겨요. 뭐라고요? 온도가 높은 곳에 상승기류가 생긴다. 온도가 높은 곳에는 왜 상승기류가 생길까?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싶어 해요? 아래로 가고 싶어 해요? 아래로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싶어 합니다.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는 거 아니에요? 뜨거운 공기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에너지가 많은 입자들이죠. 위로 올라갑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기 우리 온열기 있죠. 네. 따뜻하게 해주는 건 바닥에 있는 게 좋아요. 온돌 같은 거. 위에다가 히터를 설치하면, 히터를 위에다 틀어놓잖아? 그럼 뜨거운 공기가 위에 있어요. 그럼 여기 발은 차갑고 위에만 뜨거운 거야. 근데 바닥을 뜨겁게 해버리면, 바닥을 따뜻하게 하면 골고루 따뜻하게 돼요. 올라가면서. 그래서 온돌이 되게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자, 온도가 높으면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공기가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럼 이 온도를 높이는 건 누가 온도를 높이냐? 태양이 온도를 높이는 거야. 태양빛을 이렇게 일부 지역에 이렇게 가열이 돼요. 그럼 여기 뭐가 생겨요? 이렇게 상승기류가 생기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불안한 대기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상승기류가 생겨서 뇌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기류가 생기면 첫 번째는 적운 단기라고 하는 거였어요. 쌓을 적자입니다. 구름을 쌓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구름을 좀 쌓아요. 구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 이렇게 막 상승하는 모양이 되다가요. 자, 이때는 비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얘가 좀 많이 쌓였어요. 우리 성숙 단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뜨거운 공기는 대체로 위쪽에 있고요.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있냐면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함께 있어요. 이때 이제 천둥번개 소나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 단계. 당연히 생성이 상승기류였으니까 소멸은 하강기류로 인해서 소멸이 되게 됩니다. 여기 밑에서 이제 하강기류가 생겨나게 되면서 비도 약해지고요. 구름이 사라진다. 하강기류 영향. 소멸된다. 자, 그래서 뭐 피해는 당연히 뭐 침수, 낙뢰, 뭐 이런 인명피해, 작물 파손 이런 피해들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우박. 우박 맞아본 적 있니? 아니요. 자, 우박은 하늘에서 얼음이 떨어진 거예요. 지름이 몇 미리 이상? 5mm. 5mm 이상의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발생 얘도 뭐예요? 상승기류에 의해서 발생이 돼요.
자, 이렇게 구름이 정란운이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에서 상승기류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여기에 상승기류만 있는 게 아니라 상승기류로 인해서 구름이 생겨난 이후에 여기에 상승과 하강을 반복을 해요. 자, 여기에 얼음이 이렇게 있어요. 이 얼음이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럼 이 얼음의 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점점 알갱이가 커져요. 그럼 이 커진 알갱이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박입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관행각 물방울이 얼어붙어요. 성장하여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는 당연히 자동차, 비닐하우스 이런 곳이 피해를 입습니다. 자, 다음 집중호우. 짧은 시간 동안 비가 많이 내리는 걸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짧은 시간 동안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집중호우라고 해요. 현상. 많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일까? 80, 한 시간당 30mm이거나 또는 하루에 80mm이거나 80mm 또는 연 강수량의 10%. 한 번에 오는 걸 우리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생기냐? 발생 어떻게 하죠? 뭐 장마철에도 생기고요. 정체전선이죠. 정체전선이나 혹은 태풍, 그리고 뭐 중규모 저기야. 이때 이제 집중호우가 생겨나게 된다. 자, 당연히 조건은 뭐냐면 강한 상승기류예요. 강한 상승기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무슨 구름이 생긴다 그랬어요? 추근형 구름이. 정란운이 생긴다고 했잖아. 아, 저근형 맞다. 정란운. 저근형 아니에요? 저근형 구름 중에 하나가 정란운이에요. 자, 그래서 정란운이 이렇게 생기면요, 저근형 구름이 생겨요. 자, 그럼 여기에서 비가 어떻게 돼요? 정란운이 많이 쌓이면 비가 당연히 좁은 지역에 엄청 많이 내리겠죠. 그래서 정란운이 어떻게 한 곳에 정체할 때 생깁니다. 자, 그래서 뭐 홍수 같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생기기도 한다. 이게 집중호우 쉽죠? 네. 자, 다음 폭설입니다. 추울 때 내리는 게 이제 폭설이겠지. 자, 그럼 짧은 시간 동안 눈이 많이 내리는 걸 폭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짧은 시간 동안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을 폭설이라고 해요. 자, 그럼 많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인데? 시간당 1에서 3cm 또는 이거나 하루 동안 20cm 이상. 하루 동안 20cm 이상. 이걸 우리가 폭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생기겠니? 상승 기류로요? 그렇지, 상승 기류로 인해 생기는데
이 상승기류가 얘네들은 뜨거워져서 생긴 게 아니라 뜨거워져서 생긴 것보다 저기압이 통과할 때 혹은 산악을 통과할 때 무슨 말이냐면 자 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기압일 때랑 두 번째 어떻게 산악을 지나갈 때 산악을 지나가면 왜요? 산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길 구름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지나가면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상승기류로 인한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생길 때 언제? 자, 대륙의 고기압이 확장될 때. 대륙의 고기압이 확장되어서 해수면으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을 때. 생기게 되는 게 폭설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위쪽이 여기 시베리아 고기압이에요. 뭐라고요? 시베리아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이 세력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럼 여기 이제 공기가 어떻게? 찬 공기가 이렇게 있겠지? 근데 이 찬 공기가 어딜 지나가요? 우리 서해안을 지나가요. 황해를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찬 공기가 황해가 비교적 따뜻하니까 여기서 수증기를 공급받아요. 그래서 여기 이 찬 공기가 우리나라 이제 서해안 지방에 오면 여기서 이제 눈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구름을 형성해서. 자, 이렇게 되는 게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바다를 지나오면서 따뜻한 바다를 지나오면서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폭설을 내리게 된다. 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건 서해안이고요. 동해안은요. 원리는 같습니다. 동해안도. 자, 여기에 오호츠크의 기단이 있죠. 자, 여기 이쪽에 고기압이 이렇게 있어요. 이 고기압이 북동풍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이렇게 찬 공기가 있는데 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찬 공기도 동해를 지나오면서 수증기를 빨아들여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 동해안에 눈을 내리게 돼요. 자, 근데 동해안에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뭐가 있어요? 태백산맥이 있어요. 여기 소백산맥이 밑에 있고요. 그럼 이 태백산맥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이 동해안을 통과한 이 찬 공기의 구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상승기류가 생기겠지? 네. 그래서 이 태백산맥이 있는 지역이 여기에 뭐가 생겨요? 눈이 내리게 된다. 동해안에 폭설이 내리는 원인, 과정과 원인입니다. 강풍. 자, 강풍은 바람이 세게 부는 건데, 자, 10분 동안 얼마 이상? 풍속 14m/s. 14m/s 이상의 바람이 지속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고 했죠. 그래서 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겨울철에 바람이 쌩쌩 불 때는 보통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위도 저기압이나 태풍. 자, 그다음 피해. 당연히 표지판이 날아가거나 파도
이런 위험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황사. 자, 여기에 보면요, 이쪽에 다 사막이에요. 고비 사막이 있고요, 이렇게. 고비 사막이 이렇게 있고. 좀 내리자, 너무 큰일 나네. 여기 뭐 몽골고원 이렇게 있고요. 황토고원도 있고, 뭐 되게 많은 사막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고비 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오는 게 많습니다. 공원이라고 적었네. 고원. 자, 그럼 여기에 자, 상공으로 이 먼지들이 올라가요. 사막은요, 모래가 많지. 네. 사막은 모래가 많으면 태양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반사예요. 아, 흡수. 태양이 모래를 뜨겁게 달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상승기류가 생겨요. 그럼 이 상승기류가 생길 때 공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먼지들이 같이 올라가. 그럼 이 먼지들이 공기 위층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얘네들이 이렇게 상승한 먼지들이 있죠. 그 먼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는 걸 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3월에서 5월에 많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 왜 3월에서 5월에 많이 생기냐면 겨울철에는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얼어 있잖아, 그렇지? 봄이 되면서 토양이 녹으면서 얘네들이 모래들이 부서져요. 그래서 모래먼지가 발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발생은요, 일단 가열이 돼요. 가열이 되면 상승기류가 생기죠. 이 상승기류에 여기에 먼지가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될 때 왜 굳이 봄에 잘 생기냐면 토양이 어떻게 되면서 녹으면서요. 부서져요. 부서지면서 먼지가 발생이 잘 돼요. 그래서 3월에서 5월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피해는 당연히 많죠. 호흡기 질환부터 시작을 해서 농작물 피해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황사 발원지 여기에서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먼지들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애들이 뿌려지는 거예요. 됐니? 네.